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올해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근데 어딜까요? 무려 공공기관 코레일입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용당국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영등포역 근처에 그 사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건 탈선 사고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사망한 날짜가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이요. 사건이 발생한 게 9월 30일이고 사망한 날짜가 10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 그리고 최소한 노동자가 사망한 기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한 2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뒤늦게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언론에서 주목해서 지금 산재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시점하고 거의 맞물린다고 하는 점. 아니면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뭔가 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시점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압수수색하고 뭔가 수사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정부에서 움직이거나 언론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나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안 줄어들죠. 일하다가 자꾸 다치고 죽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KBS 취재 결과인데 5년 동안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가 10건인데 9건이 열차에 치인 사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같으면은 열차 건널목을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건너다가 열차에 부딪혔다. 차량이 건너다가 열차 선로에서 멈춰가지고 열차에 치였다. 네. 이런 일들이 나왔는데 최소한 코레일 직원들은 열차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노동 환경 자체가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안전시설이 잘못됐거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가 10건이 발생했는데 9건이 지금 열차에 치여 숨졌고요. 그중에 또 5건을 따지면은 신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4건입니다. 4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차가 들어올 때 그때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 이제 공항에서 관제탑 같은 데서 지금 열차가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이착륙하니까 거긴 가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비행기들이 충돌하지 않는다거나 이걸 관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레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작업을 하러 나간다고요? 기관사하고 수송원이나 이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부 점검하는 사람이나 이런 노동자들하고 그냥 무전기한 대로 교신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점검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거나 또 아니면은 노동 강도가 강할 경우에 일하다가 서두르다 보면 열차에 치이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노조 측의 얘기인 겁니다. 신호 장비 미지급 사례가 4차례가 적발됐다. 올해만 해도 벌써 4명째니까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혜승 사장이 산재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공기관장 중에 처음으로 입건이 되는 일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산재 사고가요. 올해 3월부터 발생한 걸로 보면 2달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써 4번 발생한 건데요. 근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걸 보면은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스크린도어 점검하다가 열차에 치이고 열차 하부 점검하다가 밑에 끼어서 열차에 치이고 열차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다가 앞으로 연결하는데 이 열차가 뒤쪽에서 가지고 들이받아서 숨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슷한 사고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유는 아마 현장에서 제일 잘 알겠죠? 허병권 전국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이후에 좀 달라지겠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계속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볼 때는 철도 노조의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4조 위기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쭉 진행됐는데요.
그 4조 2기대로 전환되면 당연히 뭐 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돼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조 2교대가 전환되다 보니까 그 조당 인력이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 좀 내몰렸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당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어 작업을 나갈 때 3명, 4명이 한 조로 나가던 걸 한두 명이 나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3조 2교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4조 2교대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인력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역의 경우에도 한 조에 16명이던 것이 4조 2교대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명이 할 수 있었던 작업을 3명이 하던 작업을 2명이 하면서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다가 고인이 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철도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똑같은 업무를 3분이 할 때와 2분이 할 때가 굉장히 차이가 커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업할 때 어떻게 되는지. 예, 지난 오봉역 사고의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봉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2분이 2인 1조로 수송원이 입판 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3명이 할 때는 선로 전환기를 전담해서 그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처럼 열차를 연결해서 선로 전환기까지 끌고 가서 선로 전환기 전환을 해서 또 유도를 하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 열차 연결을 한 다음에 선로 전환기까지는 그 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면 선로 전환기에 기다렸던 분이 선로 전환을 해서 무전으로 또 열차를 보내서 최대한 동선을 줄여가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은 훨씬 적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허겁지겁 뛰어다니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겠군요. 인력 충원 해달라는 요구는 뭐 조합은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측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예, 예. 인력과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재부가 인력과 관련해서 항상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마음대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오히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부터 경상경비 10%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경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장이 입건됐고 국토부 장관도 아주 강하게 질타했어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어떤 것부터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인력 부족 말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건을 뭐 다 똑같게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 건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전 통로가 없이 그 선로 위를 걷다가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조명도 상당히 부족하고 어두운 상태고 그 음영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설 유지 보수 업무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그 차단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차단 작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간 시간에도 그 차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실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안전관리 결국은 예산의 문제일 텐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 예산 규모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3조 6천억 원이거든요. 3조 6천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나이승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한 1조 원 정도 늘리겠다. 또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조 원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거 이제 열차 탈선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과거 낡은 열차를 새 열차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다 안전사고 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 원희룡 장관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정말 사람이 일단 상하면 안 되잖아요. 다 떠나서 뭐 이윤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어떤 게 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예산이 얼마가 드니까 얼마를 깎아야 되고 얼마를 더 넣어야 되고 지금 이제 인력 부족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코레일 민영화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코레일을 그러니까 열차 운행을 하는 거는 지금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SRT로 자회사로 좀 분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이 철로를 또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관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 이거 누구 책임이냐? 선로를 좁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만든 건 그럼 코레일 책임이냐? 국가철도공단 책임이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더 죽지 않게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타사건건.